한창 취업이 되지 않아 힘이 들 시기였다. 당장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갔던 한 편의점에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흔쾌히 승낙한 결과였다. 생전 처음 해보게 된 편의점 야간 알바는 생각보다 무난했다. 아니,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무난하기보단 오히려 짜증이 솟구칠 정도였다. 그건 다름 아닌 쏟아지는 잠 때문이었다. 그리고 점차 손님은 씨가 마르다시피 줄어들었고 이러다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난 그럼에도 지루함과 잠이라는 두 녀석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아, 졸려 죽겠네. 짜증스럽게 카운터에서 빠져나와서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거리의 풍경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상당히 고요했다. 여기 편의점은 큰 길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인지 달리는 차들을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지금이 명절도 아니었고 휴가철도 아니라 서울을 빠져나간 것도 아닐 뿐더러 막말로 강도 사건 등이 일어날 만한 수준의 외진 위치도 아니었다. 헌데 정말이지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는스러웠다. 차들뿐만이 아니라 길을 배회하는 사람도 씨가 말라 담배를 태워다 말고 손님을 받아야 하는 일은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고 해야 할까? 난 필터까지 타들어갈 기세로 부러진 분필 토막 마냥 작아진 꽁초를 바닥에 흘리고 발로 지니겼다. 그리곤 거리를 한번 쓱 둘러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헌데 뭐지 저건? 한 3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 건너편에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쥐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건 조금씩 나풀거리는 것처럼 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 강한 바람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그냥 누군가 쓰레기라도 무단 투기하고 간 거라 생각했다. 인적이 이렇게 드무니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나? 누군지 몰라도 참 멍청하다며 혀를 내두르는 나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CCTV가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데 바보 같네. 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출근하기 전 준비한 일본어 교재를 카운터 위에 펼쳐놓고 주절주절 입을 놀렸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야, 죽지 않고 잘 지내지? 난 잘 지내 임마.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군. 나름 뛰어난 해석이라 생각하며 밑줄을 그었다. JLPT 시험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익히고 있는 문장은 이러했다. 시험에 떨어져 내년 이맘때쯤 또 이러고 있을 것이 자명했지만 난 애써 사실을 부정하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무르익어 어느덧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무려 2장이나 습득했다. 그리고 난 어느새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또 졸음이 쏟아지네. 난 기지개를 짝 피고서 다시금 가게 밖으로 나갔다. 아무래도 찬바람을 쐬어야 할 것 같았다. 이내 습관이 되어버린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불을 붙였다. 공허함으로 가득한 고요한 이곳을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역시 졸릴 땐 담배만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도 있네? 아까 부었던 검은색 쓰레기 더미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근데 아까보다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보였다. 분명 횡단보도 바깥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반쯤 도로 위로 걸쳐져 있었다. 뭔가 검은 바탕에 울긋불긋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법 길다란 모양이었다. 아깐 검은 비닐이 뜯어져 내용물이 쏟아져 있던 걸로 보였었는데 누가 발로 차고 갔나? 하여간 저런 것들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만 죽어나지. 괜스레 환경미화원의 마음을 대입시켰다. 난 혀를 끌끌 차며 꽁초를 하수구에 던져버리고는 가게로 들어왔다. 이번엔 자리에 앉아 스피커에서 흐르는 라디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담배 지낼 때에 기대었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요란한 멜로디가 시작되기 전에 채널을 돌려버렸다. 얘는 노래를 틀어도 꼭 이런 야심한 시간에 이딴 노래만 트냐?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모양인지 스피커에선 지글지글한 소음만 흘러나와 그냥 라디오를 꺼버렸다. 다시 공부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펼쳤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되지지 않고 살아있냐? 난 살아있어 이 자식아. 20초 만에 책을 도로 덮었다. 결국 그 잠시 동안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난 또다시 가게 밖으로 나와버렸다. 가만히 있자니 졸음이 밀려올 게 뻔했으니 또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횡단보도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어? 길다란 검은 비닐 같은 덩어리에 울긋불긋한 것이 붙어있는 쓰레기의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로 박혀 있었다. 분명 조금 전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반쯤 걸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새 누가 또 발로 차고 갔다는 건가? 아니면 차가 들이받은 건가? 괜스레 기분이 좀 이상했다. 난 담배에 불을 붙일 생각도 잊은 채 물끄러미 정체 모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날을 매서운 바람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갔다. 바람 탓인지 도로 위에 있는 저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괜히 찝찝한 마음에 담배를 태울 생각을 접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그것도 좀 전에 같은 번호와 같은 신청곡. 난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는 감각을 느끼며 재빨리 카운터로 들어가 라디오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난 도무지 심장의 벌렁거림을 달래주지 못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무언가의 존재가 점점 나를 압박해오는 건 분명했다. 난 카운터에 몸을 숙이고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밖이랑 다를 것 없는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라디오를 켤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빗자루질할 때 나는 소리 같다. 그리고 작았던 그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커져갔다. 마치 무언가 끄는 것 같은, 아니 뭔가 땅에 끌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소리.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다 못해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덕분에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난 마른 침을 꾹꾹 삼키며 카운터 책상을 부서져라 붙잡고 떨리는 몸을 지탱하기 바빴다. 소리가 멈췄다.
또다시 고요해졌다. 도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 지금이라도 소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점차 가까워지던 소리의 정체가 마음에 걸렸다. 그 어느 때보다 손님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었다. 살펴봐야 할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었다. 뭐가 됐든 일단 바깥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만에 하나 강도라고 한다면 얼른 가게 문부터 잠그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할 게 아닌가. 난 떨리는 마음을 애써 침착하게 먹고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머리를 빼꼼 들어 올렸다. 아무도 없다. 투명한 가게 문으로 비치는 바깥 풍경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금 전과 같은 한적하면서도 휑한 거리의 모습만이 날 마주할 뿐이었다.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카운터를 돌아 나와 문 앞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그래도 일단은 왠지 문을 잠궈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매장이 운동장이라도 되는 마냥 조심스럽게 움직여 간신히 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였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또다시 스피커에서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황급히 고개를 돌려 라디오 액정을 바라보았다. 분명 확실히 꺼놓았던 라디오는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목덜미 뒤에서 싸늘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목은 서서히 돌아갔고 두 눈 역시 감기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히 고개가 돌아갔을 때 가게 문 건너편 바닥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검은 머리를 허리까지 풀어헤친 정장 차림 여성이었는데 그 여잔 온통 피를 뒤집어 쓴 듯 울긋불긋한 색상의 기괴한 모습이었다. 핏기라곤 하나 없는 시퍼런 손엔 손톱이 다 뒤집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위쪽으로 조금씩 기어오고 있었다. 긴 머리와 옷이 바닥에 끌리며 만들어지는 마찰음. 점차 가까워지는 여자. 서둘러 문을 잠궈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윽고 문 앞에 다다른 여자는 소름 끼치는 손으로 문을 짚으며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눈알이 없는 빈 공간에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참혹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그럼 2910번님의 신청곡 흥부가 기가 막혀 듣고 오시죠. 라디오에선 같은 구간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에 실려온 지 꽤 되었을 때였다. 깨질 것 같은 두통을 뒤로하고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때마침 엄마와 제복을 입은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정신이 좀 들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감정에 복받쳐 올랐는지 눈물을 떨어뜨리며 내 손을 움켜잡았다.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그런 엄마의 옆에 서 있는 제복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런 날 눈치채셨는지 엄마는 다시금 입을 여셨다. 형사님이셔. 네가 쓰러진 그날 그 근처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대. 그날 너가 본 게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때마침 깨어나서 다행이다. 사건? 이번엔 형사라는 사내가 내 옆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네, 그 가게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참혹하게 죽어있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덕분에 범인 중 한 사람은 잡았는데 나머지 한 명의 행적이 매은해서 말입니다. 형사의 말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덕분에 범인 중 하나를 검거했다는 말이었다. 덕분에라뇨? 뭔가 보신 충격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었습니까? 기절해 있는 내내 2910번이라고 중얼거리시길래 혹시나 그게 무슨 단서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번호는 범인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놈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목격자라고 생각했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다. 이내 난 기절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힘겹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었고 엄마와 형사의 얼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시고요. 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엄마는 형사를 배웅하러 따라 나가셨다. 난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그날 내가 보았던 것, 그건 혹시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눈을 감지 못하고 홀령이 되어서까지 필사적으로 내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날보다 담배가 땡기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끝맺으면 될까? 뭔가 끝이 좀 멍성한데? 소설가가 꿈이었던 난 오늘도 역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글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소재가 없어 한참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와중에 담배를 태우다 우연히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질러져 있는 정체 모를 뭉치들을 보고서 시상을 얻은 참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 울긋불긋한 것이 제법 사람이 쓰러진 모습과 비슷해서 한번 엮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강렬한 임팩트 같은 게 부족했다. 내용을 싹 바꿔볼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었다고. 막상 그렇게 바꾸자니 아예 다 지우고 새로 써야 할 판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모자른데? 난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짜증스러운 한숨을 뱉으며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난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익숙하게 불을 붙이며 뽀얀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만치 횡단보도도 쓱 훑어본다. 어? 쓰레기 뭉치들이 없네. 그새 미화원 아저씨가 지나갔나? 그나저나 오늘은 손님들이 무진장 없네. 뭐 나야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어 좋지만. 난 한 차례 피식 웃고는 반쯤 타들어간 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던지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내 가게 문을 익숙하게 밀어 제꼈다. 그 순간 정체 모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